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최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분명 유형별로 실외 부동산 특징들을 종류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가, 오피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이들 알아보는 투자 물건이 될 텐데요. 이 물건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상가 건물에 가봐도 예를 들면 뭐 8층, 9층 이런 데 가보시면 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무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이게 상가냐 오피스냐, 오피스와 상가의 구분은 뭐냐 이런 걸 이제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또 실제로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투자의 가치하고도 직결로 연관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건물은요, 그 종로에 가보면은 르메이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르메이에라는 건물이 있는데 되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죠. 이 건물을 보면은 상가하고 오피스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딱 보면 1층, 2층, 3층에 보면 간판이 있죠. 간판이 있고 그 간판이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상가가 될 거고요. 이 4층부터는 이제 위에가 오피스가 됩니다. 그 은행은 업무시설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은행은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인데 상가로 들어가죠. 왜? 간판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간판 규정이 최근에 5층 이하로 법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층 이하로만 간판을 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가로 들어가곤 하죠. 그럼 상가하고 오피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용어가 이렇게 지구단위가 정해집니다. 공공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기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2종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업무시설, 오피스로 구분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일종으로 슈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에 갖는 주택과 인접하는 주민대상, 편의시설,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데 여기 오피스의 상가 제가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생시설 안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업무시설 안에는 근생시설이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원, 학원,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얘네들은 오피스 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해요. 허가를 받을 허가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임대의 범위가 포괄적인 근생시설이 투자에는 좀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피스 건물, 업무시설 건물로 이루어진 것들은 공용 회의실을 같이 공유한다거나 이러한 또 특화된 시설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무실 특화해서 사무실에 맞는 또 그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투자에 따라 다른데 그렇다고 오피스가 무조건 안 좋냐? 오피스도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상가는 다음 주부터 이제 상가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오피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피스도 최근에 이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사무실로 공급하고 있는 그 마곡 같은 경우는 섹션 오피스라 해서 이전에는 오피스가 한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였고 거기에 임차인들을 따로 구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처럼 한 10평, 13평씩 막 쪼개져 가지고 섹션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마곡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게 마곡이 처음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입주한 역삼역이 보면은 선릉역이 보면 한신인터벨이라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전용 면적 18.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임대가 얼마에 나가냐? 분양가 3억 4,400이었어요. 근데 3천에 현재 260에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강남이니까. 그리고 실제 매매가도 3억 4,400에 분양됐던 게 현재는 매매가가 한 5억 이상 매매가가 올라와 있죠. 왜?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에 의해서 매매가 형성이 되다 보니 많은 상승을 보이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2007년도에 입주한 여기 신도림에 가보면은 그 미래사랑이라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프로듀시티 오피스텔과 여기는 오피스텔, 오피스 이 건물이 같은 건물인데 이제 구분을 해서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 664실, 오피스 504실로 이제 공급이 됐던 곳인데
여기도 전용 13.5평 2억 3,400 분양가였어요. 현재 월세는 2천에 130 정도로 월세를 받고 있고요. 현재 매매가는 3억 선에 여기 역시도 가격도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가 신도림역이 그 환승역이 되면서 환승역이었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인기도 많은 오피스 건물이기도 합니다. 오피스도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처로서도 유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거기 그 지역에는 오피스가 맞는지, 또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의 그 물건만 보시면 안 돼요. 좀 광역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오피스들은 수요들이 많이 몰리면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향들도 있고, 최근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오피스 공급이 많은 지역, 그래서 사무실들 수요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은데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나선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가 이 정도는 구분을 해서 나한테 맞는 업종이 뭐냐, 또 맞는 물건이 뭐냐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 대비 과연 투자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처럼 범용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막 시세가 막 크게 형성된다, 누구 판매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상가하고 오피스 차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상가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